반갑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부산 뇌병변복지관에서 온 사무국장 일을 하고 있고요. 강은주라고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전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조금 간단하게 하고요. 혹시 우리나라의 장애인 유형 종류가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손! 잠깐만. 자, 몇 개입니까? 그 장애 유형이 우리나라에 15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면 시간이 너무 그래도 아셔야죠. 나는 장애인 체전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에 어떤 장애인들이 있는지 종류가 있는지는 알면 나의 상식이 좀 늘어나겠죠.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체전 활동하실 때 안내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장애인 당사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은 좀 당황스럽죠. 잘 모르는데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얘기들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 세계적으로 정의를 하는 장애인의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이 있는데 거기서 또 정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장애인은 뭐라고요? 선천적이거나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후천적으로 그 다음 신체나 정신 능력에 장애가 발생해서 스스로 어떻게 필요한 것을 할 수 없거나 조금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나는 장애인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장애인과 함께 만나본 적이 있다. 손. 그래도 좀 되시네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접하거나 이런 분들은 아마 장애인을 만나셔도 당황 안 하실 텐데 새롭게 만나시게 되면 조금 당황스럽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오늘 살펴볼 것 같습니다. 자, 옛날에는 장애인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무조건 도움받아야 되는 사람, 뭐가 잘못된 사람 이런 정의를 많이 했었어요. 혹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장애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바뀌었나요? 여러분들 휠체어 타고 있는 장애인들 좀 보시죠. 자, 이분들이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올라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요? 장애가 뭔가요? 이 휠체어 타신 분이 장애예요? 아니면 이 환경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죠? 자, 이름은 잘 모르겠고 요런 거 그죠? 자, 요런 거를 경사로라고 해요. 요즘 아파트나 뭐 좀 시설이 잘 된 가면 기본 경사로 다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오늘 보니까 나이들이 다양하신데 아파트에 계단이 있어도 보통 사람들이 어디로 다녀요? 그냥 경사로 가죠. 그게 편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장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활동할 수 없게 만든 환경의 문제라고 바라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우리 혹시나 우리 버스, 저상버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혹시 저상버스 옛날 버스랑 비교하면 여러분 타실 때 어때요? 계단이 낮죠? 훨씬 편하죠? 특히 저처럼 다리가 긴 사람들은 억수로 힘들어요. 한참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상버스 탈 때는 편안하게, 그러니까 모두가 편하죠. 장애인이 편하게 탈 수 있는 차가 나도 편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혹시나 저상버스에 휠체어가 타는 걸 보신 분? 쉽지 않은데 그 귀한 장면을 목격하셨어요? 우리 장애인분들이 저상버스가 부산에 지금 보급률이 한 40-50% 정도 되는데 아마 차들이 이제 바뀌면 버스가 바뀌면 전부 다 저상버스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전에는 몇 대가 있어도 장애인분들이 안 타셨어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불편해하세요. 그렇죠. 네.
우리 장애인 복지관에 오시는 장애인분 한 분께서, 당사자께서 하신 말씀이 뒤통수가 따가워서 못 앉아 있겠대요. 이게 사실은 리프트라고 합니다. 휠체어가 탈 수 있게 하는 걸 내리고 접고 뭐 이런 시간들이 걸리죠. 근데 나는 오늘 지금 약속 시간 바빠 죽겠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마음만 조금 있고 하면 한 3분? 빨리 하시는 분들은 금방 하세요. 기사님들도. 근데 우리나라 장애인분들도 불편해서 안 타고, 그 다음에 버스 기사님 중에 한 분이 양심 고백을 하셨는데, 장애인이 이렇게 버스 정류소에 앉아 있잖아요. 모르는 척 갈 때가 있다고 그러죠. 왜? 내가 이걸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탁 태우잖아요. 나한테 고장이 나요. 그러면 이게 리프트가 들어가야 버스가 출발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못 넣으면 승객들 다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버스에서도 정비를 잘 안 하세요. 왜? 안 타니까. 근데 왜 안 탄다? 불편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게 있고, 저희 복지관에서는 이제 그런 버스 타기 운동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잘 살펴보시면 그런 것들도 있고, 혹시나 손주가 있는 분도 있고 내 아이가 있는 분도 있을 때 유모차도 타기도 편하죠. 저선버스는. 그런 것처럼 환경이 바뀌면 장애도 장애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죠.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나중에 화장실 가시면 한번 보세요. 장애인 화장실의 마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왼쪽 편에 보면 장애인 마크가 그냥 휠체어 타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중간에 KS 마크가 어떻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의미 차이가 있을까요? 조금 더 뭐가 역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이죠. 이렇게 했으면 누가 밀어줘야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저런 거는 스스로도 할 수 있고 이런 거고, 더 적극적으로 뉴욕 같으면 저는 완전 달리고 있는 것 같죠. 저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 센터는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록 인원이 264만입니다. 264만. 우리 인구수로 보면 한 몇 프로 정도요? 5%. 우리 부산의 인구, 장애인 인구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17만 명 정도 됩니다. 네, 17만 명. 그래서 인구수도 비슷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죠. 내 주변에는 많지는 않은데 많죠. 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남성이 좀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체 장애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혹시 지체 장애인이 어떤 장애인지 아십니까? 손, 다리 뭐 이런 부분들이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 43% 됩니다. 많죠? 엄청 많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청각장애. 요즘 옛날에는 선천적으로 청각장애인도 많았는데 요즘 후천적 장애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소음? 또 젊은 사람들도 청각장애 많이 걸려요. 이어폰, 그죠? 그리고 산업 환경에서 엄청 시끄러운 데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시각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뇌병변 장애인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적 장애인, 요즘 이렇게 방송이나 많이 나오죠. 이런 분들도 숫자가 제법 됩니다. 자, 다음. 여기 보시면 맨 끝에가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장애인이 출현하는, 나타나는, 아니면 장애인 비율의 숫자를 그래프로 만든 건데, 제일 끝에가 어디라고요? 한국. 제일 작죠?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장애 유형을 넓게 봐요. 자, 제가요, 영어도 하나도 못합니다. 예를 들면, 진짜 못하지만, 못하면, 미국 가면 어떻게 돼요? 말을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표정으로만 일을 하고 있겠죠. 그게 외국에서는 그런 것까지 이민자들의 언어가 안 되는 것까지 장애 범주에 넣어줘요. 그래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나라에는 지금 치매가 장애로 등록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다른 데는 또 넣어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당뇨, 알코올 이런 것들도 다 암 이런 것들을 장애 범주에 넣기 때문에 장애 인원이 엄청 많죠. 네, 그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할까요? 예산, 그렇죠. 제일 큰 거는 예산 문제겠죠. 그죠? 이 범주를 다 넣어서 지원을 하면 너무 재정적으로 많이 힘드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장애 우리나라가 작은 게 왜 그런지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장애가 우리나라에 발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태어나면서 장애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때요? 비율적으로 보면 후천적으로 일어나는 장애 비율이 88%입니다. 어떻게 장애가 일어나죠? 후천적으로? 사고, 맞죠? 이런 것들이 내 주변에 누구라도 이 사고가 일어나서 장애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을 위해서 이런 장애인을 위한 환경들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장애인과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수하는 게 정상인, 비정상인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옛날에는 장애인이란 말이 좀 그렇잖아. 장애자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장애우까지 갔었어요. 네, 장애우가 친구 웃잖아요. 근데 장애인이라고 다 내 친구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장애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장애가 아닌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비장애인. 자, 이제부터 빠르게 장애 유형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장애에 대한 편견들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희 복지관에서 매년 한 120명씩에서 가족 캠프를 갑니다. 그래서 버스 빌리고 휠체어가 한 40대 정도가 나들이를 가는데 다들 보면 복지관에 그런 버스, 리프트 버스라고 있는데 휠체어가 탈 수 있는 버스예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여행지에 가면 버스 타고 내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겠죠. 관광 오신 분들이. 그러면 신기하죠. 그거 타고 하는 게. 그럼 다들 옆에서 보세요. 근데 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어떠시냐면 그냥 마음이 안 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그러면 그 옆에 엄마도 있고 그죠? 가족이 있는데 마음이 참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좀 불쌍하다 이런 시선들을 사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또 우리 장애인분들이 나중에 보면 아시지만 생각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치보다. 그래서 우리 기준에서 그냥 너는 요 정도만 할 수 있겠지라고 기준을 세워버리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잘해내실 수도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보통 보면 조금만 뭐 하면 와 대단한데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쩌면은 니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이 정도는 하나 이런 걸 이게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어들도 조심하는 거고요.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생각보다 동안이십니다. 그래서 어리다 보고 반말을부터 먼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장애인 아니라도 대뜸 처음 본 사람이 반말하면 어때요? 그렇죠. 언제 봤다고, 그죠? 그런 것처럼 존중하는 의미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15가지 장애 유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외부 기관 장애가 있고 안의 문제로 일어나는 장애가 있고요.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신체적인 요인으로 일어나는 게 보면 지체, 뇌병변, 시각, 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내부 기관의 장애로는 네네. 그리고 뇌전증. 혹시
뇌전증이라는 장애를 아십니까? 뭡니까? 그렇죠. 그 간질이라는 용어가 너무 이게 장애 인권 침해가 있어서 뇌전증이라고 이름 바뀌었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발달장애 유형으로는 지적, 그리고 자폐, 예, 그리고 정신장애 있고. 예. 사례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희는 이제 뇌병변 장애 부부가 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거든요. 예, 낳는데 아이 낳자마자 어머니가 데리고 가버렸어, 아이는. 근데 이 부부는 아이를 자기들이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갈등가 있는데 이게 장애 인권과 관련이 됩니다. 예. 아까 말했듯이 지체장애란 어떻게? 몸, 팔, 다리, 장애, 그리고 절단장애들도 있고 손가락 이렇게 절단된 것도 다 지체장애에 들어갑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분들이 보면 유형으로 보면 소아마비, 뭐 촉수 손상, 사지절단, 이 관절염이 심해지면 그것도 지체장애로 들어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신경 근골격계가 이상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면 한쪽 손이 없거나 아니면 휠체어를 타거나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조기구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휠체어 타시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러면 어떻게? 아, 역시 최고십니다. 자, 먼저 뭐 한다? 물어본다. 갑자기 푹 밀면 어떻겠어요? 놀래죠. 예. 그리고 충분히 또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뇌병변 장애는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뇌병변 장애? 자, 어릴 때부터 뇌 손상이 와서 오는 뇌선마비 장애. 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뇌를 다쳐서 오는 뇌 손상. 그리고 마지막 하나 뭘까요? 뇌졸중. 주변에 많이 보시죠? 예, 그거를 다 묶어서 뇌병변 장애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면 나이가 들수록 뇌병변 장애 인원은 많아지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주변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시각장애. 예,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시죠? 그죠? 자, 안내견, 요 시각장애를 안내를 도와준 안내견은 내가 먹는 식당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오케이. 자, 한 번씩 언론에도 이거를 안 해서 막 문제되는 경우들이 아직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훈련이 잘 돼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보통 뭐죠? 흰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우리나라가 점자블럭이 다 제대로 잘 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한다? 물어보고 자, 어떻게? 자, 여기 팔을 보통 이렇게 내어주죠, 보통. 네. 그게 제일 안정적입니다. 예. 그리고 앞에 뭐 30cm 앞에 계단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청각장애. 자, 청각장애인 분들도 자, 귀 잘 못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보통 이분들이 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언어, 손으로 하는 언어를? 예전에는 수화라 했고 요즘은 이것도 언어라고 해서 수어, 예, 수어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들이 꼭 수어만 하는 게 아니라 입모양을 보고도 의사소통을 하세요. 그거를 구화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못 들으시면 내가 수어는 꼭 다 안 해도 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소통하는 방법이? 써도 되고. 자, 요즘 핸드폰에 다 메모 가능하시잖아요.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소통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언어장애. 자, 언어 표현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안면장애는 예전에 이제 화상이나 태어나서부터 선천적 기형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안면장애라고 합니다. 예. 저희 큰 오빠도 보면 어릴 때 얼굴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예. 그래서, 취업을 하는데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이런 분들이 바깥으로 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장애, 여러분들 제일 많이 보시죠? 발달장애인과 자폐장애인, 그죠? 자폐장애인을 보면, 자폐성 장애인은 생각보다 천재적 그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하나에 엄청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분 중에 여러분들 지하철 노선 다 외우십니까?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체장애인 중에는 자, 몇 년도 몇 월 며칠 하면 요일이 바로 나오는 친구도 있어요. 대단하죠? 예, 일지 쓰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하면 바로 나오고 그런 친구들도 있고 좀 천재성을 가진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적장애, 자폐 말고 지적장애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메시지를 주면 힘들어해요. 하나 이야기가 너무 시간이 걸리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천히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게 주는 게 좋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리고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들도 많죠. 주변에 정신장애가 산다고 겁나죠. 근데 오히려 약물 관리를 잘하고 이러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나는 경우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고로 다칠 위험보다는 비율이 낮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게 언론에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더 크게 보입니다. 네. 위험 요인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도 같이 살고 있고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살면서 우울한 감정들 제법 느끼시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심해지면 오는 건데 그런 우울 감정들도 잘 다루시길 바라고요. 신장장애 저희들 왜 투석하죠? 네, 이런 분들 굴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흡기, 예, 폐나 이런 호흡이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장루요루장애 아세요 혹시? 네, 이런 분들도 지금 대변이나 소변이나 이런 것들이 잘 조절이 안 돼서 이게 밖으로 나오거나 이래서 이분들이 일상생활할 때 되게 힘드세요. 왜 그러냐면 냄새들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일본의 화장실 가면 남자 소변기, 대변기 옆에 조금 높게 돼서 자그마한 소변기, 소형 소변기 모양으로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루요루 장애인들 요거 씻으라고 그렇게 높이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게 지금 제대로 아마 있는 데도 있을 건데 제가 다닌 화장실에서는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간이 안 좋으면 요것도 간장애가 있고요. 아까 말했던 뇌전증 장애. 아마 주변에 나는 살면서 뇌전증 장애를 옆에서 하는 걸 경련오는 걸 발견했다. 좀 놀라셨죠? 근데 이게 보면 저희 이용자분들도 혼자 갑자기 가만히 있어요. 살짝 왔다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심하게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잘못하다가 거품 물고 이러면 손가락 잡으면 손가락 절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걸 입을 자꾸 벌리려고 큰일 나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수건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잡아주고 기도 확보하게 옆으로 해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잠깐 왔다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조금 오래 간다 싶으면 꼭 119 불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옆에 꼭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참가자와 함께 있는 보호자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자원봉사자로서 뭔가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네. 아, 맞습니다. 예. 보통 보면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보호자한테 다 물어보거든요. 근데 당사자한테 물어도 기본적으로는 당사자한테 설명을 하는 게 맞는데 답을 할 수 있음에도 보호자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때요? 답을 누가 해요? 그렇죠. 그냥 야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물어봐 주시고 그렇게 대화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각장애인 선수의 안내 도중에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라고 하면 될까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방향을 제시 구체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동할 수가 없다. 자리를 지켜야 돼. 이럴 때는 구체적으로 방향을 설명해 주거나 아마 제가 볼 때는 체전하는 공간에는 잘 돼 있겠죠. 그런 장애인 선수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또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꼭 유연하게 대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되는 활동. 자,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안내 시 기억해야 되어야 될 것들만 좀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주차장 가서 어느 건물에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내가 차를 들고 갔는데 만나는 사람은 주차 안내요원이죠. 근데 안내요원이 불친절한 경우들도 있죠. 그럴 때 기분이 어때요? 이 건물에 대한 기분 시작부터 안 좋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체전의 정말 시작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분들을 대하느냐에 따라 체전의 퀄리티가 달라지겠죠. 질이. 자, 어떻게 합니까? 먼저 묻고 들어주는 자세. 그죠? 예, 들어주는 자세고 상대방의 요청에 집중하고 존중된 언어. 근데 보면 미리 선입견으로 먼저 말하시는 분이죠. 뭐 필요합니까? 하는 분. 하다 보면 살다 보면 그래 될 때 있죠. 근데 꼭 듣고 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반드시 말로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나는 누굽니다 설명해 주시고 자원봉사자 안내 자원봉사자 누굽니다 하고 발꿈치 내어드리고 안내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은 어떻게 입을 보고 말을 이해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또박 보고 말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체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어떻게 혹시 기회되면 휠체어 사용법 이런 것들도 하면 좋은데 간단한 팁만 하나 드릴게요. 살다 보면 왜 요만한 턱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쩔 수 없이 경사로는 없으면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힘으로 하면 힘들죠. 자, 휠체어 뒤에 보면 바가 있어요. 그 바를 발로 밟고 이렇게 제껴서 올리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조금 턱이 있는데 내려올 때는 어떻게 앞으로 내려온다? 뒤로 방향처럼. 다들 잘 아시네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발달장애인은 어떻게 해요? 자,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자, 여러 가지 자 뭐도 하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네, 하나만 딱딱 또박또박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용자 장애인들을 만나게 되면 오늘 아마 간단히 시간이 짧아서 간단하게 했는데 혹시 조금 기본 상식은 들어갔나요? 네. 제일 먼저 존중하는 마음. 나도 존중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장애인분들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 이런 것들 갖지 마시고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보면 자료에 종목별 봉사 안내도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이런 경우가 있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